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조선 정부는 조선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전하! 새로운 화폐는 재정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즉시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야 합니다. 급진계화파는 조선 정부의 해결책에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라 일본 차관 도입을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차관이란 돈을 빌려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따라 급진계화파는 정치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왜냐? 큰 소리로 이야기했죠. 다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돈을 빌려올 테니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실패해버렸으니까 이제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러던 중에 청이 조선 간섭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급진계화 세력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자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빈손으로 귀국하면 집권 4대당은 나를 비판하여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 당과 4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던 중 청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프랑스가 베트남 지역을 노리고 침략하자 청나라는 급하게 방어 병력을 파견합니다. 이때 조선에 있던 청나라 군대 절반을 파견하게 되는데 급진계화파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으셨소?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이 절반이나 철수했소. 기회는 지금뿐이오. 급진계화파는 일본과 즉시 접촉하여 군사적 지원과 차관 도입 약속을 받아냅니다. 1884년 갑신년에 급진계화파는 정변을 개시합니다. 민영익 등 민씨 정권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피해 창덕궁으로 이동한 고종을 따라가 고종을 확보합니다. 급진계화파는 고종을 인질로 삼아 경우궁으로 이동하였고 일본군이 경우궁으로 합류합니다. 그에 따라 급진계화파 김옥균, 박영효가 중심이 되어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정권을 가지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여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합니다. 개혁정강 14개 중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청과의 관계를 끊자라는 거고,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백성을 위해서 지조법, 땅에 대한 세금이죠. 그것을 개혁하고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재정을 호조에서 일원화하여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계획적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제 왕이 아니라 의정부라는 정치 기구에서 모여서 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전에 있던 왕 국가 체제와는 다르게 발전한 형태,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구성한 3일 뒤 청군이 도착하였고 곧바로 창덕궁을 포위합니다. 이에 개화당 정부를 도와줄 줄 알았던 일본군이 먼저 철수하면서 개화당 정부는 막을 군대가 없는 상태로 청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개화당 정부는 붕괴되었고 급진계화파는 급하게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홍영식이 사망하게 되었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은 결국엔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서재필은 이후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갑신정변 진압 이후 조선은 1885년 1월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었는데요. 사망한 일본인 등에 대한 조선인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 한성조약입니다. 또한 1885년 4월에 텐진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요. 그 내용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일 군대 모두를 철수하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미리 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조약은 좀 중요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후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신정변의 의의를 좀 살펴봅시다.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왕정국가 그리고 신분제에 갇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체제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일본 군대에 의존하였고 위에서부터 개혁하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신정변은 쉽게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 시기가 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